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13일간 서울 곳곳을 다니며 박영선 후보 선대위 유세본부장으로 열심히 활동했는데요. 4.7 보궐선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김영호 의원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달 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너무 바빴죠. 네. 4.7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또 저희 당내에서 원내대표 선출, 또 5월 2일 날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거든요. 네. 그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정말 바쁘게 한 달이 정말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네. 가죠, 시간이. 네. 이번 4.7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네. 않을 수 없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네. 결과가 좀 아쉽습니다. 네, 정말 속상하죠. 네, 많이 속상하시죠. 네.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확실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이번 패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또 확인했고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할 것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또 국민들과 촛불 민심의 개혁은 또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새롭게 잘 출발하겠다는 또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거 후에 처음 열린 의원총회와 또 개인 SNS를 통해서 그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것과 관련해 비판을 좀 하셨던데요. 네. 이게 또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 귀책 사유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당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깨고 후보를 이제 출마시킨 거거든요. 네. 당시에는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후보를 내야 되겠다는 또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도 있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사실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반성을 하죠. 하지만 이제 결과가 나온 후에 제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니 이건 상식선에서 그래서는 안 될 문제였다.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총 때와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저의 이제 생각을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의원님께서 당 쇄신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내년에 있는 대선과 지방선거 전까지 당내 쇄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당의 쇄신 실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도부 또 새로 선출된 당대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당 쇄신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또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해서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당원을 우리가 바꿨잖아요. 그것을 빨리 원위치 해놔야 된다. 이것이 저는 첫 번째 쇄신의 실천 방향이라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당정협의회도 아주 잘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의총과 제 SNS에는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이 다른 전문가 그룹이나 뭐 학계에 있는 분들 모시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 보자. 저는 그 자리를 가시방석 경청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더라도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 당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의 노선을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지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개혁과 쇄신 작업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방석 경청에 너무 확 와닿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듣기 굉장히 불편하겠죠. 당내 쇄신을 통해서 또 변화하는 모습 앞으로 기대하겠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님 열심히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하여튼 주눅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더 개혁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김영호 의원도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겨울 범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96만 원 룸사롱 검사 접대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미비했던 대처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96만 원 룸사롱 검사 접대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만약 접대받은 사람이 경찰이라면 뇌물죄와 알선 수뢰 혐의로 3명 모두 기소됐을 사건인데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2명은 현직에 있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영호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 사건은 제대로 검찰 조직 보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한 김영호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 저지를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을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계획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일본에 전달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날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UN, 세계보건기구 등 다자 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김영호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해 당사국들과 연합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국과 대만, 필리핀, 멕시코, 캐나다 등을 공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의 법안을 소개하는 세상을 바꾸는 힘, 이달의 법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 이 선거 공보물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음성과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 작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요. 청각 장애인들은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다들 하시죠? 하지만 이런 청각 장애인들은 수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한국어가 외국어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어를 주로 쓰는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수어가 모국어인데요. 제2 언어가 한국어이잖아요. 수어 문법과 한글 문법이 달라서 모든 국민들이 읽고 이해하고 쉬운 그 한글 선거 공보물을 보면 오히려 외국어 같아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 의원은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한 공보물이 발송되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공보물 내용이 한국 수어로 통역되어 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각장애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선거 공보물을 이해할 수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의 알 권리가 보장될 예정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달의 법, 이번 달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거 공보물 바코드법이었습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당선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당의 단합과 혁신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는 순직 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먼저 간 내 아들 순직 군경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을 지역위원회 4월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